오늘은 바닷가 풍경을 이제 그리는데 이제 아크릴 리카라는 제품으로 이제 그리는 건데, 그 아크릴 리카라는 제품이 이제 컬러가 좋아갖고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이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뭐 갈색 계열이라든가 청록색 계열이라든가 또 이렇게 요것도 보라 색깔이 살짝 껴있고, 이렇게 색이 아주 다양하게 많고 색감이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에서 이제 이렇게 잘 안박강하게 버티게 있던 그런 거래 갖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색깔이 다 이뻐서 이제 색감이 좋은, 발색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색깔들은 이렇게 원래 투명도가 있고 불투명도가 있고 막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한데, 이 물감의 어떤 전체적인 큰 느낌은 약간 흰색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어서 불투명도가 아주 좋아요.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노란색 계통인데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을 이렇게 발라버리면은 노란색이 검은색이랑 이렇게 밑에가 비춰져 갖고 그런 걸 투명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의도한 느낌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물감 같은 경우는 검은색 바탕이든 무슨 바탕이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다 제대로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색감인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바닷가 풍경을 그릴 거지만, 이제 아크릴에 대한 보조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크릴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좀 시연을 해물어서, 저는 아크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또 아크릴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못 도전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재료들에 대한 것만 잘 알면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사진을 이렇게 걸 수 있는 이 거리대가 있어요. 이렇게 딱 걸고 이제 그냥 요거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미술학원 쪽에서 이렇게 물론 정물을 보고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체 넣고 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또 인체 같은 경우는 좀 모델료가 좀 비싸갖고 이렇게 미리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기 때문에 그 인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거리대가 있어갖고 여기다가 걸어서 그리면은 맨날 들고 그리거나 어디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거나 이래는 어떤 불편함들이 많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젤에 고착을 시킬 수 있어갖고, 이렇게 그냥 요거 또 다른 그림을 넣는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집게가 여기 다 돼 있어갖고 다른 그림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 그래서 또 한번 띄워보고, 또 요게 또 이제 약간의 각도가 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요 각도를 조정도 가능한, 이렇게 좀 너무 내려온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위로 올려갖고 이렇게 나사를 고정시키면 이제 딱 고정이 돼요. 그래갖고 수평을 얼마든지 잘 맞출 수 있어갖고 형태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편하게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요런 거, 요거 하나 이제 소개시켜. 그냥 이게 옆에 오늘 유채꽃 관련이니까 뭐 여기도 이제 유채꽃 요 느낌을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요거 그릴 건 아니에요. 요거 그릴 건 아니지만 요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보조제에 대해서, 아크릴 보조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아트 시크 AMB, 그러니까 이제 AMB라는 얘기는 이제 공장과 하방내과 직거래로 되는 그런서 이제 가격이 저렴한 그런 제품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건데, 요게 이제 AMB 매트 바니시라는 게 있고, AMB 아트 시크릿 글로스 바니시. 그러니까 매트 바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이 없는, 더 물론 시연을 보여주고 광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 나나,
어떤 그림은 좀 좀 이렇게 반짝이게 그리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해놓은 그림들 중에 이제 무광이 좋은 그림이 있고, 또 이런 거 같은 꽃 그림은 그래도 광택이 있어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건 이제 좀 광택이 없어 보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저 하늘 저기 그 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광택이 먼저 드러나고 싶은 걸 한번 좀 먼저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스 바니쉬가 광택이 나는 바니쉬예요. 그걸로 약간 좀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묽어 보이지만 뭐 어떤 회사마다 이제 투명한 것도 있고 막 이러지만 마르고 나면은 얘가 딱 투명해져요.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액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배직기라기보다도 약간 묽어요 조금. 그걸 이제 이렇게 위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발라주면 어떤 광택이 나는지 한번 같이 충분히 발라줘 갖고, 이거 이제 이 바니쉬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코팅이 되는 거니까, 코팅이 돼 갖고 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림의 어떤 보호 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성분이라는 게 뭐 거의 뭐 아크릴과 거의 대등한 그런 성분일 거니까 여기 이렇게 충분히 어떤 경우는 한 몇 번씩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좀 뭔가 충분히 어떤 피막이 형성이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렇게 좀 이게 글로스 바니쉬니까 좀 더 반짝이는 투명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이제 나는 걸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 하나 더 낀다. 몇 번,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바른다면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글로스 바니쉬의 그 역할을 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화면상으로 보면 뭐 뭔 소리인지 뭐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나중에 이제 이 피막이 이제 다 말라놓고 보면 그래도 이렇게 광택이 나는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글로스 바니쉬 스타일이 그렇고,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좀 말라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광택이 없는, 그래서 이제 붓도 이제 다른 붓으로 이제 빨아갖고, 그래서 좀 광택이 안 나는 어떤 거를 이제 또 이건 또 옆에다 놓고 요런 게 이제 굳이 뭐 광택이 안 나도 되는 그런 스타일들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먼지도 묻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 그림들을 먼저 요런 매트 바니쉬라든가 글로스 바니쉬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막을 형성시켜 주는 거니까 약간 뭐 보호하는 차원 요런 걸로 생각하시면, 요거는 이제 매트 바니쉬라 그래갖고 조금 광택은 안 나고 좀 그림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 그래서 이제 요 역할이, 왜냐면 또 이게 어떤 그림마다 어떤 신색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잘못하면 또 때가 묻으면 때가 안 지워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막을 형성시켜주는, 그게 광택이 있는, 아니면 또 매트 바니쉬 같은 경우는 광택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막을 씌워주면 그림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또 무광 느낌 아니면 광택 느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은 이제 막이 형성돼서
이렇게 때가 막 이렇게 맨지고 막 이래 갖고 이제 좀 때가 안 묻고 보호막이 형성돼서 이제 그림과 이 물감들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그림을 좀 더 오래 또 보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나중에 뭐 어떤 벽화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냥 그 아크릴만 발라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바니쉬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해주면 좀 더 그런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오래 가는 햇빛에 물론 이제 받지만 또 그 햇빛에도 강한 그런 느낌이 있는 소재다. 그래갖고 약간 뭐 언뜻 보기에도 이렇게 무광 느낌과 이 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면 무광 느낌과 강택 느낌의 어떤 차이가 어떠한가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충분히 발라놓고 보면 이제 얘도 아크릴 쪽이니까 뭐 거의 다 뭐 안 마른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약간 반짝거리는 것 같은 그 느낌도 약간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비춰보면. 그리고 이제 막이 형성돼 있어갖고 뭐 손으로 이렇게 막 해도 이렇게 저런 거와 같은 거죠. 이렇게 연필 소멸을 해놨는데 픽사티브라든가 그런 걸 한번 싹 발라놓으면은 그 연필 작품이 손을 만져도 전혀 연필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그 글로스 바니쉬와 매트 바니쉬에 대한 그 용도랄까 이 분위기랄까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는 이제 무광 쪽이니까 좀 뭔가 보여지는 느낌은 무광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이 한국의 가을 느낌이 이제 이렇게 잘 표출된 느낌인 거고, 요거는 또 광택이 나면서도 좀 꽃 그림이 좀 화려한 그 느낌이 이제 나는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연출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라든가 미디움 이쪽은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또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 보고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게 이쪽을 꺾어서 집게가 이렇게 딱 달라붙게 이렇게 여기랑 이 정도 요 뒤에 놈을 빼고 요걸 대신 올려놓으면 조금 무게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태블릿인데도 이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좀 더 하면 나사를 좀 더 고정을 시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요거를 하는데 뭐 그냥 없이 그려도 되고 막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 모델링이라든가 이게 미디움을 이제 씀으로써 이렇게 어떤 이 질감적인 거에 대한 느낌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일단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뭐 하늘이라든가 저 멀리 있는 산이라든가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마테로 있게 좀 뭔가 이제 원래 아크릴 자체로는 이제 이렇게 마테르를 이렇게 우두부둥하게 주기가 어려워요. 다 마르면 다 쫄아들어갖고 약간 평평한 느낌이 이제 우세한데, 유화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어떤 유화의 두께 있는 만큼 막 툭툭툭툭 칠하면 그 마테르들이 잘 드러나는 편인데, 아크릴은 약간 좀 이렇게 평면적인 그 느낌이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라든가 아니면 또 젤 미디움도 약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테리얼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발색을 더 좋게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두께도 주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조금 뭐 어떤 이런 걸로 무슨 콜라주도 한다던가 뭐 어떤 다른 거를 붙이기도 하고 모델링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약간의 어떤 마테리얼의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성산 일출봉 인지 뭐 이제 어느 그쪽 계통이에요. 여기가 그 느낌을 이제 어느 정도 그려서 그 맛을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여기에서 산의 어떤 울퉁거림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내볼 수 있으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고 뭐 여기 계단 있고 막 이런 데인데 그 약간 옆구리 쪽 이래갖고 정확하게 어린지는 요쪽 동네로는 안 가봤어요. 안 가보긴 했지만 이제 요쪽에서 이렇게 언덕 자리와 여기 또 이렇게 계곡 자리 요런 것만 좀 요런 몇 개만 좀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분위기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풍경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 언덕배기가 이렇게 이제 이 언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쪽은 사실 평면이 많은데 이쪽에서는 언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쪽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 언덕 느낌과 이렇게 절벽들, 절경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쪽은 또 그 현무암이 또 뭉쳐 있는 그런 바위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약간 바위들이 같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로 요 아래쪽 바로 요쪽이 이제 그 수평선 느낌이 나는 데고. 그래서 이 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갖고 놀 건가. 여기가 이제 약간 해변 같은, 해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약간 현무암들이 좀 많이 있고 막 이래갖고 이쪽에 이제 바위들이 검은 바위들이 여기 또 많이 또 받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채꽃들이 이제 이렇게 유채꽃과 또 뭐 또 다른 또 자연 분홍색 꽃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 이제 풀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요 모델링과 이 미우둠을 한번 일단 모델링을 먼저 한번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놓았고, 약간 모델링은 좀 뭐 안에 이제 이게 어떤 무게가 있는 그런 어떤 질감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요거 붓을 갖고 붓이라든가 뭐 나이프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요거가 일단은 모델링이니까 이 모델링도 이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섞어서 이제 그 산 쪽에 거의 섞어도 그 색이 뭐 뿌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저 산을 이제
무슨 뭐 보랏기도 좀 넣어도 되고 해서 이렇게 좀 두께를 좀 주면서 그릴 수가 있는 모델링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좀 색을 좀 넣어서 그 나름의 이 두께를 같이 표현해 주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저쪽도 좀 멀어지니까 저쪽도 조금 청색과 이 모델링을 좀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좀 두께를 좀 두툼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자꾸 좀 몇 번 좀 만지다 보면 또 뭐에 좋을지 다 이제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색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맛을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그런 소재래 갖고 어떤 분위기를 내든 그 맛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그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저 아크릴이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아크릴의 그 느낌을 나중에 연출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마테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니까 그래 놓고 이제 좀 밝은 거로도 할 때도 모델링을 어느 정도 옆에다 놓고 연두색이라든가 약간 갈색을 약간 섞어갖고 요 앞쪽 여기 약간 빛을 받는 요쪽을 좀 두툼하게 옐로우 오카도 좀 약간 넣고 이렇게 두께를 좀 올려주는 거죠. 이제 마테리얼가 있게끔. 이쪽, 이 어쪽, 이 언덕 능선도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이쪽까지도 이제 약간 능선적으로 좀 튀어나온 자리가 이제 그리고 조금씩 요 밑으로 약간씩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살짝 있고 이쪽에 약간 녹색 느낌이 살짝 비켜받는 그런 자리도 여기 있으니까 그거 좀 그런 데를 그 느낌 나는 몇 군데만 좀 잡아주고요. 좀 그래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 놓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진한 느낌의 색을 요쪽에도 앞쪽이래 갖고 이제 이 바위들을 여기서도 약간 꺾여지는 어떤 그런 자리 쪽에 녹색과 같이 느껴지는 여기가 약간 절벽, 언덕, 능선 이런 자리를 해갖고 이쪽을 좀 약간 좀 파워를 좀 주는, 뒤쪽보다는 여기도 이렇게 요쪽에 꺾이는 요 언덕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약간씩 좀 이렇게 바위든 뭐 그쪽에 약간 꺾이는 굴 밑에 들어가는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너무 딱딱하면 이제 좀 톤을 좀 죽여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위들을 이제 여기서 또 그려주고 이렇게 모델링으로 이렇게 두께라든가 색감을 얹어줄 수가 있는 이제 마테리얼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또 앞쪽에도 또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이 모델링을 푹 담가 갖고 색감이라든가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 바위들의 어떤 그 느낌을 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도 좀 뭔가 이 바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가 이제 살짝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깔려진 그런 현무암들이 이 바닥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요 경계 라인 이런 식으로 모델링 페이스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느낌들과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또 옐로우 오카라든가 이런 걸로 세피아라든가 약간 그런 색깔들로 이제 일단 이 분위기를 그리고 또 이 모델링이 또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부드러우니까 또 그 물 대신 또 쓰기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나름의 마테르라든가 좀 이렇게 두께를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제 요런 재료를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땅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좀 멀리 요렇게 하면서 그 다음은 이제 또 이 모델링은 요렇게 쓰는 정도로 한다고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꽃하고 그럴 때도 좀 그 꽃의 어떤 그 이렇게 두툼함 막 울퉁불퉁한 느낌 요것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디움도 거의 뭐 약간 모델링보다는 좀 약하다 싶더라도 만약에 이제 요 하늘에다가 한번 살짝 이걸 놓고 하늘에 대한 느낌도 약간 좀 마테로 있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미리 그냥 요 미디움을 이렇게 얹어놔도 돼요. 이렇게 얹어놓고 그려도 그려놓고 하늘을 그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파도도 그렇고 파도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 얘들이 말라놓고 보면 또 약간 투명성 있게 또 마르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하여튼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방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늘을 또 한번 하늘은 저기 사진상으로는 좀 하얗지만 하늘의 느낌을 좀 거칠게 모델링이랑 같이 좀 구름 느낌이 나도 좋고 이렇게 좀 하늘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이제 나게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전반적으로 마티에르가 좋으니까 또 흰색도 같이 해서 또 너무 또 이 미디움이 말라버리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 흰색을 좀 더 미디움이랑 잘 섞어갖고 쓰면 훨씬 자연스러운 하늘이 마티에르도 있고 그런 느낌이 하늘이 이제 드러나지 않나. 좀 하늘도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 들게끔 표현해 주는 것도 이제 잊지 마시고요. 이쪽도 약간 좀 회색 톤이 느껴지게 질 정도로 이제 빈 도화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외곽 어떤 마테리얼들을 좀 줘서 하늘의 어떤 울퉁불퉁한 자세가 나오는 이미지도 그래갖고 미디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툼한 느낌을 낸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그리시면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어떤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어떤 회화적인 그 맛이 나는 것도 하나의 그 회화적인 어떤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또 기법을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늘색에 좀 센 것 같아서 또 하늘색을 맑은 느낌으로
그죠. 아몰리 수평선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한번 한 스타일상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 잘 그렇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우두두들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